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표를 그리기를 할 텐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F7, 위쪽에 10,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엔터.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볼까요? 1점, 엔터, 엔터, 엔터. 2점, 엔터, 엔터. Alt, Shift, 엔터. 3점, 2구역은 언제 할까요?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탭,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엔터 한 줄 띄고, 4점, 엔터, 엔터. 문서 작성 3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Alt, Shift, 엔터. 이렇게 총 3구역으로 나눠 놓고 문제를 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스타일 작업을 해서 1번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표 그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입력을 하는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표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이라는 메뉴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에도 입력이 있어요. 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이 표 아래의 삼각형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표를 갖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몇 줄, 몇 칸 선택을 해서 만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상세히 알고 있으면 별 다르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막상 만들려고 보면 되게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자, 일단은 6칸에 5줄의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띄고 표를 눌러서 6칸에 5줄, 5줄에 6칸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표랑 두 번째 표와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표를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 표를 기준으로 여기 앞에 엔터 모양이 여기 하나가 생겨 있고요. 이 표는요. 그런데 이 표는 이 표 앞에 엔터 모양이 없잖아요. 이 밑에 있는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 된 표고, 위에 있는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 안 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실 때 아니면 문제를 풀 때 이 표나 그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글자처럼 취급으로 해놓는 게 좀 작업하시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싶으면 표를 선택을 하는데도 저 보세요. 커서가 여기 깜빡깜빡일 때랑 내가 표 위에 커서를 올렸을 때랑 커서 모양이 틀리죠? 자, 이렇게 선을 기준으로 커서를 갖다 놓으면 커서 위에 사각형이 생기고 내가 클릭을 하면요. 이 표의 속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개체 속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단축키로 P를 눌러도 이 속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P를 누르거나 그러면 표 셀의 속성이 열리잖아요. 이 표 셀 속성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따닥 더블 클릭을 눌러도 이렇게 표 셀 속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여기 있는 엔터 모양을 잘 보세요. 엔터 모양이 글자처럼 취급을 했을 때 설정을 누르면 여기 이 표의 뒤로 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표 앞에 있는 표 전체가 가라고 하면 A라고 하면 글자 한 글자처럼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글자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엔터 자리에도 이렇게 표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 들어간 거지만 이렇게 표를 글자처럼 취급으로 해서 불러오시면 훨씬 수월하게 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 F7, 1구역에서는 F7, F6,
F5 순으로 누를 거야 라고 했는데, 자, F7은요, 편집 용지 설정입니다.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F6은 1번 문제를 풀 때 스타일 설정하는 게 단축키였고요. F5는 가장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표에서 셀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 번째 표 셀을 선택을 했어요. F7, F6, F5, F5를 한번 눌러보시면 깜장색 바탕에 검정색 바탕에 회색 공이 생겨요. 그러면 방향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방향키마다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들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때 F5를 한번 누르시면 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빨간색 공이 생겼을 때는 이 셀들을 선택을 하면서 블럭을 씌우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커서를 기준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단어가 선택이 되고, 따다닥을 누르면 단락이 전체가 선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표 전체를 선택을 하려면 F5를 따다닥 3번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대로 풀기 전에 표의 속성들, 표에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F5를 따다닥 눌러서 테두리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테두리 설정. 테두리 설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보다는 선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서 영어 L을 누르시면 여기 있는 테두리라는 메뉴가 아까처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바로 이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류가 있고 이렇게 테두리가 설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찬찬히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선 종류를 내가 선 없음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제 미리 보여지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선을 선 없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 선을 클릭을 해서 왼쪽 선을 터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 선도 이렇게 없애줬어요. 그러면 미리 보기 창도 이 창에서 이쪽이 선이 없어졌잖아요.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왼쪽, 오른쪽이 사라지죠. 자, 다시 이제 F5를 따다닥 눌러서 L을 눌러서요. 우리가 IT 한글에 문서 작성을 할 때 1구역에서는 이렇게 좌우를 선 없음으로 하지 않는데 3구역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이 선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줄을 선택하라고 이중실선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윗줄이랑 아랫줄을 체크를 하면 우리가 선택한 영역을 기준으로 위에나 아래쪽이 두 줄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보면 이렇게 윗줄이랑 아랫줄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렇게 범위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F5를 따닥 눌러서 빨간색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지만 마우스 사용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다면 이렇게 바로 선택하는 것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만일에 L을 누른다고 하면 선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이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색깔을 넣어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색깔은 컬러잖아요. 그래서 C라는 단축키를 누르면
여기 테두리처럼 배경이라는 탭이 열리고 여기에 색깔들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색이 흰색이 아니라 우리가 ITQ 한글에서는 노란색이 많이 쓰이죠. 노란색으로 내가 선택한 영역에 노란색으로 입력을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설정을 누르면 이 부분이 노란색으로 설정이 돼서 바뀌죠. 자, 그 다음 기능은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이 6칸을 저는 이렇게 합치고 싶습니다. 셀 합치기를 사용을 해서 6칸이 하나의 칸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셀 합치기 메뉴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하나의 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요. 여기 셀 합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M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로 M을 눌러도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 표는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왼쪽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누르면 표 전체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또 커지게 되고 이렇게 표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정을 하면 내가 선택한 부분만 작아지거나 너비가 드러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마우스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 안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시면 이 선들이 움직이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표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합쳐서 이 부분에 사진을 집어넣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아니면 여기에 뭔가 다른 내용들을 작성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놓고 입력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요. 우리가 ITQ 한글에서 하는 표 작성은 무난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직접 입력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스타일을 작성을 해서 1번 문제를 풀었었고 이제는 2번 표를 작성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몇 칸인지 세셔야 돼요. 표가 몇 칸에 몇 줄인지 확인을 하시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그러면 6칸에 5줄의 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이 표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단축키를 여러 번 사용하실 때 보시면 되세요. 컨트롤 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컨트롤 키에 U 테이블이라고 해서 새로운 표를 가지고 와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냥 클릭을 해서 바로 해볼게요. 이 6칸에 5줄 글자처럼 취급도 이 메뉴를 사용하면 바로 글자처럼 취급이 되니까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타가 나지 않게 연도 계속 입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 2020년, 030년, 040년 평균 탭키를 누르면서 계속 치시는 거예요. 14세, 13.8, 12.6, 11.5, 10.8 탭탭 15세에서 64세 73.4 71.7 64.0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오타가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의 내용을 가지고 밑에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입력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65세 이상 12.8 탭 15.6 탭 24.5 탭 32.8 탭 인구 성장률 탭 0.53
0.31, 0.07 빼기 0.32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는 문제대로 푸시면 되세요. 문제대로. 여기에 보면 표 조건이라고 해서 표 전체를 표 캡션 궁서 10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표 전체의 글씨체를 궁서의 10포인트로 바꿔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아직 캡션을 작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연도별 예산 인구 지표라고 해서 이 캡션을 집어넣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대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 점에다가 캡션을 써서 표에 캡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따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표에 캡션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설정하라고 아까 단축키가 P라고 했잖아요. P를 누르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거나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를 누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 탭, 옆에 캡션 탭으로 가셔서 여기 캡션을 아래쪽으로 넣을 거야, 오른쪽으로 넣을 거야, 아니 아래쪽으로 넣을 거야, 위쪽으로 넣을 거야, 오른쪽으로 넣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 있다고 해서 이 오른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른쪽으로 캡션을 두면 이 표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캡션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쪽으로 캡션을 넣고 일단은 표 위를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상 인구지표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퍼센트 가로 닫기. 우리는 습관적으로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든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친다든지 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제대로만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를 눌렀으면 다시 지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 단락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따다닥 누르시고 궁서의 10포인트니까 우리 선택을 하셔서 궁서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 정렬 그러면 우리는 캡션에 궁서의 10포인트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F5를 따닥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궁서에 10포인트 이렇게 하면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다시 하겠습니다. 궁서 바뀌고 10포인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는 1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표의 캡션에 궁서에 10포인트로 바꿨어. 그럼 이제 1번 문제는 신경 쓸 일이 없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정렬을 해주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왜? 1번 문제 끝냈으니까 2번 문제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자를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표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만 따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숫자만 따로 선택을 하셔서 이 선택한 부분을 오른쪽 정렬. 여기는 왜 해줘요? 학생들을 보면 이 부분은 안 하고 여기 있는 숫자만 선택을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평균을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얘도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같이 선택을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럼 2번도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셀 배경색, 면색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도부터 2040년 32.8까지 선택을 하시고 아까 색깔을 넣는 거는 C라고 했잖아요. C라고 컬러 C라고 해서 면색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1구역에서는 이 색깔을 적용하지만요. 제3구역에서는 여기 밑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사용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3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4번은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쪽 부분에 평균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는데 엑셀이나 다른 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함수를 쓰고 평균을 구해주면 되지만 한글은 이게 한꺼번에 계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할 값들을 먼저 범위를 선택하고 내가 입력되어 져야 할 부분들까지 같이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계산해줘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가지고 아마도 평균을 구해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요.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록 계산식에 합계를 구해, 평균을 구해 라고 하면 요거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평균이 구해지겠죠. 자, 계산식도 끝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자, 제일 넓은 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 전체가 두 줄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첫 줄을 기준으로 밑에 줄이 두 줄로 거져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줄이 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평균 밑에 오른쪽에 X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들이 거져 있잖아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이 칸만 선택을 하려면 F5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L자를 눌러서 이거는 테두리가 아니잖아요. 배경 대각선인데 이 대각선의 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A부터 Z까지 눌러봐도 이 메뉴 탭이 자동으로 뜨지는 않으니까 혹시 아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자, 대각선을 이렇게 거줍니다. 기본 실선으로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각선이 거지고요. 자, 겉에 두 줄로 테두리를 긋 거고 선을 긋 거고요. 첫 번째 줄의 밑쪽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칸들의 오른쪽으로 두 줄을 긋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하지 말고 제일 넓은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선은 L자를 누르셔가지고 일단은 선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여기서 굵기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테두리를 여러 번 그시잖아요. 그러면 성적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틀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똑바로 보이지만 그 부분을 주의해서 딱 하는 작업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실선 바깥쪽으로 그면 제일 넓은 부분들만 이중으로 실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두 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설정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두 줄로 테두리가 써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L을 눌러서 이중실선 아래쪽 선을 그면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칸들만 선택을 해서 L을 눌러서 이중실선으로 이쪽이 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 선을 넣어주면 설정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우리는 표 작성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노란색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출력 형태가 이런 차트를 만들어 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까지 완성을 하면 우리는 1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구역, 3구역 이어서 우리가 문서 작성까지 작성을 하시면 우리는 ITQ 한글을 빠르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시험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누구나 다 A등급 40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나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자! ITQ 한글 합격!